신발이 나와 있네요. 예, 제가 재작년에 구입한 신발이고요. 예, 온라인으로 이제 구입을 했고, 한국에서 구입은 못하고, 예, 영국에서 구입했던 신발입니다. 보시면은 신발 재질이 가죽처럼 되어 있잖아요. 실은 저 신발은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파인애플로 만들어진 신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파인애플의 그 노란 부분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파인애플 잎사귀로 만들어진 신발입니다. 영국의 한 디자이너가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필리핀에서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많이 안 나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했죠. 발명을 했죠. 그게 이제 그 파인애플 잎사귀를 가공해서 만든 천연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천연 가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천연 가죽을 만든 이 디자이너는 이 가죽을 통해서 신발도 만들고요, 가방도 만들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조금 더 팔리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였고 보통 그 국제 개발에 전혀 관심이 없던 한 여성이 또 이런 일을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이런 분야의 이제 활동가라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운 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왔던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국제개발 협력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제개발 협력 활동들을 이제 보면은 그 영리와 비영리들의 구분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센터에서 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이노베이터들, 혁신가들이 많이 이제 양산되고 배출되는데 이들이 공정무역도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전에 전통적으로 NGO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점차 그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실제이긴 하지만 제3세계 혹은 유럽이나 미주에서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은 일반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성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8년도 그 세계 경제 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정무역 파트만 다른 분야와 달리 승승장구했던 것을 하여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말했던 비영리 쪽에서 이제 영리 쪽에 그리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의견과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 회사들도 기업체들도 대기업에서도 사회공헌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의 역할에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개발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영리와 비영리가 조금 허물어진,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6년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유엔에서 정해서 17개 항목을 이제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과거의 국제개발 협력은 정부 위주 혹은 국제기구 혹은 NGO 위주의 활동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민간 영역, 시민 영역 그리고 기업 영역들을 더욱 확대해서 기업도 들어오시고 우리 시민사회도 자유롭게 들어오시고 일단 민간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분들도 모두 들어와서 함께 이 일을 해 나갑시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이 기아나 어려움들, 이 난관들에 봉착했을 때 이거를 봉착을 정부만 할 일이 아니고 정부 역량으로만 되는 일도 아니고 이러니까 모든 우리가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함께 하자는 부분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개발 협력의 트렌드들을 보면은 IT, BT를 이용한 신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는 여전히 7, 80년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보면 사람들은 생활하시는 주민들을 보면은 최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모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활용을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대부분의 그 분들은 그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페이스북으로 많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때로는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전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저보다 훨씬 더 SNS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개발에서는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부분을 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도 최근에 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아프리카나 혹은 아시아의 오랜 내전으로 팔이나 다리나 이런 그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은 그 장애인들에게 또 좋은 그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의수의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년에 적게는 300만 원, 또 비싸게는 한 600만 원 이상 되는 의수를 지원해야 되는데 3D 프린터를 이용했을 때는 10만 원 미만의 비용으로 의수를 이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매년 성장을 하니까 이걸 계속 매년 바꿔줘야 되는데 뭐 300만 원, 600만 원 하는 것들은 바꿔줄 수 없지만 10만 원 미만 하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의족들은 또 쉽게 저희가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3D 프린터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재난 상황에서는 한국에서도 최근 많이 보이는데 뭐 영화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드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출하고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드론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국제개발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 동호인들이 이제 함께 나서서 드론을 통해서 국제개발 혹은 긴급구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돼서 더욱더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국제개발에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드시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시대라고 했는데 뭐 오타쿠의 시대, 덕들의 시대,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의료, 교육, 식수, 위생 이런 특화된 연구하는 단체나 개인 등등이 이제 국제개발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일만 하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한 10여 년 활동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국제개발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케냐 이야기를 들었는데 케냐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케냐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하는 몇 소수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쉽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 케냐는 실제로 이렇게 발전된 국가이고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잘 사는 아이들도 있고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지식들을 전달해서 그럼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는 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이런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은 쉽게 문턱이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개발협력 협동조합으로 NGO를 해보자. 그래서 빙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빙고의 뜻이 Beyond the Interest는 이제 약간 부재인 거고요. 빙고도 NGO다. BI-NGO. 그래서 누구나 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NGO를 만들어 보자 했고 개발협력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저희 안에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 정보들이 전달 안 됐던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지구촌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세계 시민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 진행하다 보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모이시고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청년 활동가 연대도 만들고 청년 위주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청년이 아닌 50대 이상 조기 은퇴하신 분들 혹은 전업주부로 오래 사신 50대 분들이 저희 조합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역시 나도 국제개발을 하고 싶다. 해외에서 일하고 살아보고 싶은데 나는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또한 영어도 잘 못합니다. 라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좀 수업도 하고요, 강의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경험을 통해서 해외에서 국제개발하는 걸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 NGO 단체에 지원도 하고 코이카나 이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했는데 아쉽게도 대부분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제가 제안한 게 이 휴허라는 그 인체공학자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이 휴허라는 이 양반은 MIT에서 가장 유능하고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클래스에 놓여 있는 인체공학 학자입니다. 이분은 쉽게 말해서 의수, 특히 의족을 만드는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세계 탑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이분이 의족을 활용하세요. 의족을 착용하세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 산악 등반을 하고 싶어 했던 청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산악 등반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양쪽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나는 대학을 안 가고 전문 산악인이 돼야 되겠다는 이 친구가 공부를 해서 나에게 맞는 의족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결국 전 세계에서 의족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휴어 이 양반이 가장 이거를 그 의족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래서 이 휴어라는 양반은 의족을 만들어서 달리기도 하고 크로스컨트리 같은 격렬한 운동도 하고요. 또 원래 본인의 꿈이고 또 본인이 잘했던 산악 등반을 의족을 차고 하시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실제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50 플러스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을 코이카나 다른 봉사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봉사단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한 2, 3년에 걸쳐서 시간을 엄청 투자해서 그 50 플러스 NGO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프로그램들이 이제 잘 만들어져서 바탄방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월드 프렌즈 봉사단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기도 시작하셨습니다. 국제개발 보면은 그 진입장벽이 높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개발은 그렇게 높은 장벽이 있었던 거는 정보가 잘 공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이제 스마트한 시대로 저희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협력도 인터넷 사용하고 스마트폰 사용하고 잘하는 부분들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국제개발협력 누가 잘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젊은 층들이 이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정말 잘 수용하고 잘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은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활동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라는 거.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나 자신이 첫 번째 행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복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파트너들, 흔히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국제개발협력이거든요. 상황이 다양하니까 어려운 그런 곳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해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그런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생활하는 여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입니다. 50대 저희 시니어 팀, 30대 세계시민 강사팀을 굳이 이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30대, 20대는 역량도 있고 영어도 잘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이제 새로운 국제개발 협력을 하실 수 있어서 이제 굳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 팀의 50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 대부분은 영어를 하실 수 못해요. 그래서 국제개발, 영어를 못하는데 국제개발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시는 것보다 현지, 저희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죠.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의 BTS가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있고요. 한국말을 배우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할 때는 저희 캄보디아 말을 한국말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 한국말 엄청 잘하시고요. 예, 웬만한 그 한국 정치경제사에도 꿰뚫고 계셔갖고 웬만한 부분들은 저보다도 더 나은 경우가 있어갖고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필요가 있다면은 전 세계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고요.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 협력을 한다면은 국제개발협력이 협력이잖아요. 방점이.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 개발이라는 혹은 발전이라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50대 분들이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현장에 나가서 현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또 영어 배우는데 50년, 어느 분은 40년, 어느 분은 50년, 때로는 60대 분도 계실까 60년 영어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 현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현지 분들이 한국말을 잘 전달해 주셔서 그래서 현지말하고 한국말을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나 여건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개발 협력은 문턱이 높지도 않고요. 이 분야가 오직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영역도 아니고요. 다양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나와야 되고요. 다양한 소셜 벤처들이 나와서 빈곤을 없애는 또 어려움들을 없애는 결핍을 없애는 그러한 혁신가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지금까지 선입견 혹은 어렵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50대, 60대 전업주부들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퇴하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분야의 일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